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정밀측 정산업기사 관연도 기출문제 1과목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많은 기출문제와 강의는 에듀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첫 번째 문제는 진원도 평가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 중 진원도의 평가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은 4번 최대 제곱 기준원법입니다. 진원도 평가 방법에는 최소 영역 기준원법, 최소 외접 기준원법, 최대 내접 기준원법, 그리고 최소 제곱 기준원법이 있습니다. 최대 제곱 기준원법은 존재하지 않는 명칭입니다. 최소 제곱 기준원법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진원도는 원형 형체가 기하학적으로 완전한 원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평가하는 기하공차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삼침법의 최적 삼침 지름 계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피치가 2mm인 미터나사를 삼침법으로 측정할 때 가장 적합한 삼침 지름은 약 몇 mm인가? 정답은 2번 1.155mm입니다. 미터나사 삼침법에서 최적 삼침 지름을 구하는 공식은 D-등호 0.57735 곱하기 피치입니다. 피치가 2mm일 때 0.57735에 2를 곱하면 약 1.1547mm, 즉 1.155mm가 됩니다. 삼침법은 세 개의 원통형 측정침을 나사홈에 끼워 유효지름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한계 게이지의 종류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 중 구멍용 한계 게이지가 아닌 것은? 정답은 1번 스냅 게이지입니다. 스냅 게이지는 축의 지름을 검사하는 축용 한계 게이지입니다. 구멍용 한계 게이지에는 봉 게이지, 원통형 플러그 게이지, 판 플러그 게이지가 있습니다. 한계 게이지는 통과측과 정지측으로 구성되어 공작물이 허용, 공차 범위 안에 있는지 신속하게 판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네 번째 문제는 마이크로미터의 최소 측정값에 관한 문제입니다. 마이크로미터 스핀들의 피치가 0.5mm이고 딤블의 원주를 50등분하였다면 최소 측정값은? 정답은 4번 0.01mm입니다. 마이크로미터의 최소 측정값은 피치를 눈금수로 나누어 구합니다. 피치 0.5mm를 50으로 나누면 0.01mm가 됩니다. 스핀들이 한 바퀴 회전하면 피치만큼 이동하고 딤블의 눈금수로 나누어 최소 일금값이 결정됩니다. 더 정밀한 측정을 위해서는 눈금수를 늘리거나 피치를 작게 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정확도와 정밀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확도를 가장 옳게 설명한 것은? 정답은 1번 정확도는 참값에 비해 한쪽으로 치우침이 작은 정도를 의미하며 주로 계통적 오차에 의해 발생한다입니다. 정확도와 정밀도는 자주 혼동되는 개념입니다. 정확도는 측정값이 참값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나타내며 계통적 오차, 즉 편향에 의해 발생합니다. 반면 정밀도는 반복 측정 시 측정값들이 얼마나 모여 있는지, 즉 재현성을 나타내며 우연적 오차에 영향을 받습니다. 정확도는 교정을 통해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는 측정력 계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름 20mm, 길이 1m인 연강봉의 길이 측정 시 0.3마이크로미터만큼 압축되었다면 이때 측정력은 약 몇 뉴턴인가? 단, 연강의 탄성 계수는 2.058 곱하기 10의 5승 뉴턴 퍼 제곱밀리미터이다. 정답은 3번 19.4뉴턴입니다. 측정력 공식은 F-등호 델타 L 곱하기 2 곱하기 A 나누기 L입니다. 단면적 A는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으로 약 314.16제곱밀리미터, 변형량 델타 L은 0.0003mm, 길이 L은 1000mm입니다. 이 값들을 대입하면 측정력은 약 19.4뉴턴이 됩니다. 측정력은 공작물의 변형을 최소화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문제는 한계 게이지의 특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계 게이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3번 공작물의 정확한 치수를 알 수 있다입니다. 한계 게이지는 합격과 불합격만 판정하는 도구로 공작물의 정확한 치수값을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한 치수를 측정하려면 마이크로미터나 버니어, 캘리퍼스 같은 별도의 측정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한계 게이지의 장점은 조작이 간단하고 경험이 많이 필요하지 않으며 대량 검사에 적합하고 분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여덟 번째 문제는 강구를 이용한 안지름 측정의 관계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름이 D인 두 개의 강구를 사용한 원통의 안지름 측정과 관련된 관계식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두 강구를 이용한 원통 안지름 측정에서 성립하는 관계식은 대문자 D 등호, 소문자 D 더하기 T, 그리고 H 등호 T 나누기 2 등입니다. 4번의 관계식은 기하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잘못된 식입니다. 강구법은 내경 측정의 정밀도를 높이는 간접 측정법으로 직접 측정이 어려운 내경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9번째 문제는 사인바를 이용한 각도 측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롤러의 중심거리 80mm의 사인바를 사용하여 18도의 각도를 만들 때 정반 위에 두 롤러에 삽입하는 게이지 블록의 높이 차는 정답은 1번 24.721mm입니다. 사인바에서 높이차 h는 L 곱하기 4인 세타 공식으로 구합니다. L이 80mm이고 세타가 18도일 때 4인 18도는 약 0.309이므로 80 곱하기 0.309는 약 24.72mm가 됩니다. 사인바는 게이지 블록으로 높이를 조정하여 정밀한 각도를 설정하고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10번째 문제는 석정반의 특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석정반의 장점이 아닌 것은 정답은 2번 전기의 전도체이다입니다. 석정반은 화강암 등 천연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기의 부도체입니다. 이것은 장점이 아닌 특성입니다. 석정반의 실제 장점으로는 수명이 길고 충격을 받아도 돌기가 생기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도 형태 변화가 거의 없는 경련 변화 안정성, 그리고 녹이 슬지 않는 내식성이 있습니다. 11번째 문제는 공기 마이크로미터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기 마이크로미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2번 응답 시간이 통상 0.005초 이하로 빠른 속도로 측정이 가능하다입니다. 공기 마이크로미터의 실제 응답 시간은 통상 0.5초 정도로 0.005초는 잘못된 수치입니다. 공기 마이크로미터는 비접촉 방식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공작물에 손상을 주지 않으며 배율이 높고 정도가 우수합니다. 유량식의 경우 확대기구에 기계적 요소가 없어 고장이 거의 없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12번째 문제는 수준기의 편의량 계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밑면의 길이가 200mm인 일종 수준기에서 기포관의 눈금이 2개 이동하였다면 이 경사의 1m에 대한 편의량은 몇 mm인가? 정답은 3번 0.04mm입니다. 수준기의 편의량 공식은 감도 곱하기 눈금 이동수 곱하기 측정 길이 나누기 밑면 길이입니다. 감도 0.02mm/m에 눈금 이동수 1을 곱하고 측정 길이 1000mm를 밑면 길이 200mm로 나눈 값 5를 곱하면 0.04mm가 됩니다. 수준기는 기포관의 눈금 이동으로 평면의 경사를 측정합니다. 13번째 문제는 표면 거칠기 측정의 평가 길이에 관한 문제입니다. 산술 평균 거칠기 측정 시 기준 길이가 0.8mm일 때 설정되는 평가 길이는 정답은 3번 4.0mm입니다. 표면 거칠기 측정에서 평가 길이는 기준 길이의 5배로 설정합니다. 기준 길이 0.8mm의 5를 곱하면 4.0mm가 됩니다. 평가 길이를 기준 길이의 5배로 설정하는 이유는 표면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측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이 규칙은 산술 평균 거칠기 측정의 기본 원칙입니다. 14번째 문제는 버니어 캘리퍼스의 최소 일금값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륜금 간격이 1.0mm인 어미자 49mm를 50등분하여 아들자를 만들었다면 이 버니어 캘리퍼스의 최소 일금값은 정답은 2번 0.02mm입니다. 버니어 캘리퍼스의 최소 일금값은 어미자 일륜금에서 아들자 일륜금을 뺀 값입니다. 어미자 일륜금은 1.0mm이고 아들자 일륜금은 49mm를 50으로 나눈 0.98mm입니다. 따라서 1.0에서 0.98을 빼면 0.02mm가 됩니다. 버니어 원리를 이용하여 어미자보다 훨씬 정밀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15번째 문제는 정밀 측정기의 종류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 중 길이, 각도, 형상 및 윤곽 등을 정밀하게 측정하기에 가장 적합한 측정기는 정답은 4번 공구 현미경입니다. 공구 현미경은 광학계를 이용하여 길이, 각도, 형상, 윤곽 등을 비접촉으로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입니다. 나사, 기어, 공구 등 복잡한 형상을 투영 확대하여 미세한 부분까지 관찰하고 측정할 수 있습니다. 외측 마이크로미터는 길이만, 옵티컬 플랫은 평면도 측정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16번째 문제는 나사산 각도 측정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 중 나사산의 각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정답은 3번 버니어 캘리퍼스에 의한 방법입니다. 버니어 캘리퍼스는 길이 측정 도구로 나사산의 각도를 정밀하게 측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나사산 각도 측정에는 투영기, 공구 현미경, 만능 측정 현미경 등 광학식 측정기가 사용됩니다. 이들은 나사산을 확대 투영하여 각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17번째 문제는 3차원 측정기의 최소 측정점에 관한 문제입니다. 3차원 측정기에서 원의 진원도 측정 시 요구되는 최소 측정점의 수는 정답은 2번 4점입니다. 3점으로는 하나의 원을 결정할 수 있지만 진원도 평가는 불가능합니다. 진원도를 계산하려면 최소 4점 이상의 측정이 필요합니다. 4점이 있어야 원의 형태가 얼마나 이상적인 원에 가까운지 편차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측정에서는 더 많은 점을 측정하여 정확도를 높입니다. 18번째 문제는 광학평면을 이용한 평면도 측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광선 정반을 이용하여 게이지 블록의 평면도를 측정할 때 간섭 무늬의 구분량과 피치의 비가 1:5이고 사용한 빛의 파장이 0.64 마이크로미터라면 평면도는 몇 마이크로미터인가? 정답은 1번 0.064 마이크로미터입니다. 평면도 공식은 구분량 나누기 피치 곱하기 파장 나누기 2입니다. 구분량 대 피치의 비가 1:5이므로 5분의 1이고 파장 0.64 마이크로미터를 2로 나눈 0.31을 곱하면 0.064 마이크로미터가 됩니다. 간섭 무늬가 직선에 가까울수록 평면도가 우수한 것을 의미합니다. 19번째 문제는 온도 변화에 따른 치수 변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20도씨에서 106mm인 게이지 블록이 있다. 이 게이지 블록의 온도가 26도씨로 높아지면 치수는 약 몇 밀리미터가 되는가? 단, 게이지 블록의 선팽창 계수는 1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퍼 도씨이다. 정답은 3번 106.007mm입니다. 온도 변화에 따른 치수 변화 공식은 델타 L 등호 L 나이트 곱하기 알파 곱하기 델타 T입니다. 106 곱하기 1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온도차 6을 계산하면 약 0.007mm가 됩니다. 따라서 새 치수는 106 더하기 0.007로 106.007mm가 됩니다. 정밀 측정 시 온도 보정은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20번째 문제는 마이크로미터 측정면의 평면도 측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 중 마이크로미터 측정면의 평면도를 측정하기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은 1번 옵티컬 플랫입니다. 옵티컬 플랫, 즉 광학평면은 단색광을 이용한 간섭 현상으로 마이크로미터 측정면의 평면도를 정밀하게 측정합니다. 0.3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평면도도 검사할 수 있어 측정면의 품질 관리에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게이지 블록은 길이 기준, 다이얼 게이지는 변이 측정, 정반은 기준면으로 사용됩니다. 이상으로 정밀 측정 산업기사 기출문제 1과목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에듀 채널에 가시면 더 많은 기출문제와 오디오 강의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